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떻게 아직 안 힘드시죠? 네. 저는 여기 대치정평학원의 원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맹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6월 평가원 아이들 잘 봤죠? 지난 3월, 5월 모의고사보다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높게 나와서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등급은 똑같죠. 네. 왜냐면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거의 그냥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에 본 모든 고3 모의고사 중에 가장 쉬웠다고 봐도 되고요. 그 이전에는 문이과 나눠졌었잖아요. 이과과 시험지보다는 그냥 건국이래 다 쉬웠고요. 문과에서 좀 쉽게 나오는 그 수준으로 약간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쉬웠는데 이제 주요 문항들은 요게 이제 문항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확통을 받는지 미적을 받는지 기하를 받는지에 따라 이제 여기 최상위권도 틀리는 문제, 상위권, 중상위권이 틀리는 문항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중에 뭘 틀렸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 없는 번호예요. 여기 없는 번호를 틀렸으면 그거는 사실 그 부분에 빵꾸가 난 거예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잘 가져가셔서 아이한테 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거 시험지 갖고 와봐 이래서 몇 번 틀렸어 할 때 일단 여기 최상위를 틀렸다. 아유 뭐 나쁘지 않아요. 아니 뭐 틀려도 돼요. 괜찮아요. 특히 22번은 제가 이번에 전반적인 난이도는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다고 했잖아요. 22번은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22번은 신유형이었어요. 네, 이거는 거의 맞춘 애가 드물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정답률 5%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다 재수생들이에요. 재수생 아니면 혹은 현직 의대생. 생각보다요, 매년 수능에요. 그 모의고사나 이런 거, 그 의대 애들이 다시 재도전한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재종반에서 일할 때도 그냥 현직 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랬더니 그냥 학교는 뭐 휴학하고 왔다. 뭐 아니면은 그냥 걸쳐놓고 이제 주말마다 올라온다. 뭐 이런 애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몇 명 맞춘 거지. 22번은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들을 좀 틀렸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요. 근데 여기 없는 번호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가 수원이니 수투니 뭐 확통이니 물어보셔서 그럼 애는 그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메꿔야 돼요. 여기 없는 번호. 그리고 이제 등급 컷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등급 컷들은 이제 당연히 뭐 얼마나 높냐 낮냐라도 보지만 그걸 많이 봐요. 이 간격 그러니까 확통 미적 1컷 차이가 몇 점이 나냐. 그러면은 이 차이가 넓으면요. 그러니까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많이 날 때 8점이나 10점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확통 1등급 컷이 90점이면 미적 1등급 컷이 80점이면 10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확통이 되게 쉬웠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좁게 나면 확통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원래 어렵거든요. 건국일의 미적은 쉽게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적분이 그냥 애초에 확통보다 어려워요. 원래 미적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이 조금 어려워졌다. 미적분이 조금 쉬워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확통은 여기 있어요. 그냥 애초에 난이도 차이가. 그래서 이 확통이 어려워졌을 때 얘네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확통이 쉬워지면 넓어지는 거고 그게 1등급 컷들 2등급 컷 요 점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은 원래 여기만 놀고 있고요. 미적이 절대 이 아래로 내려올 리는 없어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그 과목 자체가 어려운 걸 다루니까. 조금 어려워졌냐 조금 쉬워졌냐인데 확통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쉬워지고가 좀 심해요. 확통은 시험지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식이 없고 다 줄글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얼마나 어렵게 꼬아냈냐, 조건을 더 많이 추가했냐에 따라 난이도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미적과 확통 사이의 등급 컷이 좁게 차이가 난다는 건 이번에 확통을 조금 어렵게 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근데 아마 앞으로 확통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이번 수능에서도 확통은 조금 어렵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이 다 확통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확통 보고도 의대생을 걸러야 되거든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뭐 서울대, 공대부터 가래들을 확통 보고 변별을 내야 돼요. 그럼 확통을 이제 어렵게 내야 돼요. 그러면 평가원도 지금 계속 이제 트라이 하는 중인 거예요. 확통을 어디까지 어렵게 낼 수 있나. 어디까지 어렵게 냈을 때 전국 애들이 어떤 반응인가. 그래서 앞으로 확통은 계속 어려워질 예정인데 그래도 확통이 어려워 봐야 미적보단 쉬워요. 미적 쉽게 낸 거보다 확통 어렵게 낸 게 더 쉬워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거 아세요? 오늘이 140일인 거? 딱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수능 목요일에 봐요. 140을 7로 나누면은 20이죠. 이제 20주 뒤에 수능이거든요. 20주. 예. 그래서 오늘도 목요일, 수능 날도 목요일. 그래서 지금 남은 140일 동안 당연히 이제 수원, 수투, 확통 또는 수원, 수투, 미적분의 전범위의 개념과 공식과 대표 유형을 총정리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의 뭐 취약한 단원이 있거나 약점이 있다면 다음엔 안 틀리도록 오답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패턴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틀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틀리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다 틀리는 애라면 그게 안 정해져 있지만 맞추는 게 있다는 건 틀리는 게 따로 있다는 거고 그럼 그 틀리는 거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유독 틀리는 단원이라든가 유독 틀리는 유형이나 그런 오답의 패턴을 파악해야 그 원인을 파악해야 고쳐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능에서 이제 원하는 등급 받으려면 내가 점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던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던 대로 하면 안 되고 뭔가 더 좋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고퀄리티의 양질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혼자 하다 보면은 그걸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질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특히 수능에서는요. 처음 보는 문제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능 출제진들 이제 수능 출제 들어가셨던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가까이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출제를 다 끝내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수들이 출제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평가원 출제위원들은 검토를 한대요. 그럼 검토할 때 뭐도 하냐면 시중에 왜 유명한 책, 유명한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대표적으로는 뭐 현우진의 킬링 캠프라든가 현우진 선생님 교재라든가 뭐 그런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의 교재나 모의고사는 뭐 시대인재 서바이벌, 강남대성 뭐 이런 모의고사들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가요. 출제할 때. 그래서 다 비교해서 똑같은 건 다 빼요. 만약에 그 작업 안 했다가 혹시나 현우진 모의고사 중에 한 문제라도 수능 문제랑 우연히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해 난리 나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난리 나요. 뭐 수능 출제진이 현우진 걸 베꼈다느니 뭐 이런 말도 나오니까 일부러 똑같아 보이는 거는 다 피해요. 그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매달려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도 있어요. 유명한 모의고사는 안 푸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절대 안 나오니까. 근데 뭐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에 대처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애들이 생각보다 수학 시간은 100분이 주어지잖아요. 100분을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시험 막 보다 보면 씨 뭐 반밖에 안 풀었는데 시간 다 갔어요. 뭐 이래요. 저는 애들한테 수업할 때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분 단위로 시간 쓰는 법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번부터 8번까지 풀었으면 그때 또 시계 체크하고 몇 분 됐는지 그리고 문제 푸는 번호 순서도 따로 있어요. 그저 1번부터 30번까지 쭉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피할 건 피하고 이제 먼저 챙길 거 챙기고 하면서 그런 실전적으로 모의고사 푸는 훈련도 시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혼자 인강 보면서는 절대 못해요. 진짜 인강 보면서 그냥 아이가 엄마 나 그냥 인강 보면서 혼자 대비해도 돼 하면은 그냥 믿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인강 보면서 혼자 될 거였으면 지금 고3 1학기까지의 내신이 이 점수가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잘했겠죠. 근데 뭐 모르죠. 만약에 뭐 어느 고등학교에 전교 1등 아이고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면 될지도.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잘한다는 거의 동네마다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힘들어요. 혼자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수원스투 미적분 그리고 수원스투 확통 이렇게 이제 미적분 선택자, 확통 선택자 반을 나눠서 실전 모의고사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 수업 때는 수원스투 미적분, 수원스투 확통을 이거를 다 다룰 거예요. 근데 그 30문항 중에 그 문제 비중 아세요? 30문항 중에 수원스투는 22문제고요. 미적분과 확통은 8문제밖에 안 돼요. 미적분이냐 확통이냐는 8문제고 수원수투가 22문제입니다. 당연히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적분 확통은 이게 중요한 건 또 그거죠. 4점짜리죠. 2, 3점은 다 맞추니까. 4점짜리 문항 개수로는 이쪽이 3개고요. 이쪽이 10개입니다. 미적분과 확통에서는 4점 문항은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사실 막말로 요거 3개 다 버려도 12점만 깎이면 돼요. 그럼 88점. 뭐 아니면 나는 80점이 목표다. 2등급만 받아도 된다. 그럼 시원하게 5개 틀려도 되는데 굳이 어려운 미적분 4점짜리 3개를 뭐 확통 4점짜리 3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수원수투는 이걸 피할 방법은 없어요. 이 4점 10개 피하면 40점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원수투는 한 번 더, 그러니까 2배로 더 중요하게 공부해야 돼서 저희 부원장님이 이제 수원수투만 하는 수업을 또 따로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지간히 수원수투에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저는 요렇게 2개랑 요렇게 2개를 같이 듣는 걸 권하고요. 근데 그냥 나 수원수투는 웬만큼 한다. 그냥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씩 높이면 되겠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6평에서 내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70점 이상이다. 그러면 뭐 실전 모의반만 들어도 웬만큼 나오는데 70점이 안 된다. 사실 60점대나 50점대다 그러면 수원수투에도 구멍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8문항이 배점이요. 얘가 26점어치고 얘가 74점어치예요. 만약에 내가 미적분이나 확통을 하나도 몰라서 26점을 다 깎아먹어서 이게 빵점이라고 해도 근데 제 점수가 50점대 60점대면 그 수원수투도 어마어마하게 틀렸다는 거거든요. 미적 확통에서 다 깎였다고 쳐도. 네. 근데 뭐 웬만큼 점수가 70점 이상, 72점 이상 나온다. 그럼 몰라도 그 아래면 저는 수원스투도 같이 하길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숙제 검사 하고요. 예, 저는 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숙제 검사를 하고 뭐 하는지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특히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질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약간 비공식 또 신분 중에 하나는 차영진 수학연구소 그 검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영진 선생님이라고 지금 대성마이맥에서 인강 촬영하시면서 문제 제작하는 그 제가 아는 선배 강사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쿵짝이 잘 맞아서 문제도 같이 만들고 검토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둘이서는 생각이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대인재나 뭐 다른 뭐 여러 인강 선생님들은 보통 문제들 이런 거 보면 애들은 알 텐데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요. 문제를. 그게 왜냐면 틀리게 하려고 애들을. 그러면 애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가 틀리면 자기가 못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계속 다니겠죠. 잘하는 애도. 그러려고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근데 차영진 선생님이랑 저랑은 코드가 뭐가 맞냐면 우리는 딱 수능 난이도로만 만들자. 수능에서 조금 한 1, 20%만 어렵게. 그러니까 실전 난이도에 가깝게. 예, 그래서 차영진 선생님 문제가 저는 가장 수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실제 학생들 평도 그렇고요. 수능에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 근데 이 모의고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 뭐 의대 가거나 정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그런 애들은 풀면 다 맞아요. 실제 수능이랑 가까우니까. 그런 애들이 실제 수능 봐도 다 맞고. 그래서 최상위권이 열광하지 않아서 좀 덜 유명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가장 수능 난이도랑 비슷해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도 많이 적중했던 모의고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유명한 모의고사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나와요.
예, 근데 차영진 쌤이랑 저랑 같이 만든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에도 많이 적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차영진 쌤이 그 강남 대성학원 아시죠? 강남 대성학원에서 지금 인강 촬영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강남 대성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차영진 쌤한테 최종 그 모의고사 수정권 수정할 수 있는 권리, 문제를 수정하는, 그리고 해설 강의하는 게 넘어왔대요. 그래서 차영진 쌤이 강남대성 모의고사도 수정하고 그리고 해설 강의도 인강으로 찍으시는데 그 모의고사도 저희가 구매해서 같이 풀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인강으로 해설 강의가 있지만 이거는 애들한테 인강 보라 그러면 안 보잖아요. 예,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회차별로도 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영진 모의고사 전년도 거, 올해 거, 그리고 강대 모의고사 20회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19주간의 수업 동안 풀 모의고사가 40회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제가 꼬박 다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토 나오게 훈련하고 그리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수업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명회도 그렇고 저희는 저 뒤에 저 비싼 카메라로 다 녹화해요. 그리고 요 사진이 이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거예요. 이 강의실에서 지금 저 카메라로 찍은.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그 복습 동영상 보면서 화질도 괜찮아요. 다시 돌려볼 정도 되고, 뭐 죄송하지만 인쇄한 건 흑백이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컬러로도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복습 동영상을 수능 볼 때까지 안 지워요. 예, 몇 번이고 돌려보라고. 아, 참. 그날 수업 끝나고 그날 자정 안에 보내줘요. 애들한테 이메일로.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복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약간 좀 기원이 좀 웃긴 게, 제가 동영상을 왜 찍기 시작했냐면 제가 귀찮아서요. 애들이 수업 때 설명한 걸 계속 물어보니까 까먹었다고. 그래서 수업 때 설명한 문제면 거의 영상 봐 이러면 그 뒤로 질문 수가 확 줄긴 했어요. 반대로 동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매번 찍어요. 그리고 저는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를 이게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내줄 때 저는 문제만 줘요. 정답도 해설도 안 줘요. 사실 숙제를 내줄 때 문제 뭐 30문제랑 여기 해설지야 하고 서론문항 같이 주면 그 믿으세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풀었는지? 안 믿죠. 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에 문제만 주고요. 그 다음 주에 문제만 풀어온 걸 걷어서 검사해요. 그 결과 내가 준 서른문항 중에 몇 개나 맞췄나. 그거에 따라 합격, 불합격 나눠서 합격한 사람은 해설 주고요. 불합격한 사람은 빠꾸예요. 다시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불합격자 중에서 너무 어려워요. 전 최선을 다했지만 못 풀었어요. 라는 애들은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그런 희망자들은 제 앞에서 복습을 오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굳은 맹세와 함께 해설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의식이라도 치러요. 오답할 거야? 이러면 해설 줘요. 그냥은 안 줘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제 번호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로 이 모든 결과를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매주.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 몇 점, 최고점 몇 점에 우리 아이는 몇 점이고, 과제를 애가 어떻게 해왔는지, 불합격인지 미제출인지 합격인지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수업을 할 경우, 작년에도 저희가 해봤잖아요. 여기 평택에 작년 7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단 지금 요거는 작년에 제가 대치랑 평택이랑 두 군데서 수업한 총 55명 학생들의 성적 결과고요. 55명 중에 41명이 진짜 등급이 올랐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각자 원하는 뭐 최저나 이런 거 다 맞췄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평택 아이들만 따로 모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7월에 학원을 차리고 나서 국어는 한 20명 정도 들었고, 수능 때까지 수학은 14명 들었어요. 그 중에 미적분 12명, 확통 2명이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미적분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제가 요 두 칸은 파란색으로 칠해놨고 여기는 핑크색으로 칠해놨는데,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대비 9월 달에 등급이 오른 애들, 그게 14명 중에 8명이고요.
그 다음에 9월 대비 수능 때 등급이 오른 애들. 그게 9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더하면 17명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14명인데. 그러니까 겹치는 애들이 있어요. 6월, 9월 수능 계속 오른 애들이 있어요. 작년에 가장 기억나는 친구는 6월, 9월 수능이 80점, 88점, 92점인 애가 있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뭐 높은 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57.5등급인 친구 53.5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76점으로 3등급 찍어와서 이 친구는 최저에 성공한 거죠. 수학 3이 돼버려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14명 중에 딱 한 명 빼고 등급 다 올랐어요. 네, 근데 그 딱 한 명은 조금 안타깝게 1위였다가 2로 떨어진 친구는 있는데 수능날 긴장해서 그 친구 말고는 전원 다 등급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요. 가능한 이유가 제가 작년에 평택에 이제 처음 와서 학원을 처음 열어서 이제 처음 수업을 할 때 작년 7월, 8월에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한 게 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하는 기본적인 것까지 다시 시작했어요. 아니 고3이면 고3 여름이면 이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수원수투 수업하다가 수원수투는 이거는 그거잖아요. 고2 때 내신한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내신했지 하는 기본적인 응용 공식들도 모르는 게 애들이 다 태반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싹 뜯어 고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올바르게 가르치면 성적이 다 올라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수능 최저 맞추는 거는 뭐 저희가 사실 제가 내신 잘 보게 하는 것보다 수능 최저 맞추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수능은 공정한 시험이에요. 뭐가 나올지 뻔히 아는 시험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제 맞추게 하는 거랑 내신은 어느 학교 어느 선생이 무슨 마음으로 내는지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수능 등급 올리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최저를 맞춰줬더니 이렇게 학생들이 알아서 대학은 잘 가더라고요. 네, 서울대 약대부터 해서 카이스트도 물론 지금 카이스트 간에는 연락이 좀 두절되긴 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라는 빡센 공대에 가가지고 그 수학을 좀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잘 살아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요거는 그간에 이제 저랑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대학 잘 간 애들로 예, 이제 후기 받은 건데 실제로 얘네가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전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걸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수학 미적을 밀어붙이느냐 확통으로 바꾸느냐 혹시 고민 중이시면 그러면 따로 이제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거는 개별 상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소장님이 올라오실 텐데 진짜 제가 평택에 학원을 차리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됐잖아요. 이제 작년 7월에 개원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낀 게 진짜 애들한테 제대로 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뭐 누구누구 어느 학원 콕 집어서 이렇게 뭐 욕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진짜 그런 수업을 못 받았더라고요, 애들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고2도 그리고 중3도 수업을 하거든요. 보면은 뭐 다른 학원 어디 다니다가 이렇게 왔대요. 근데 그럼 너 얼만큼 하냐 한번 보자 해서 분명히 어디까지 배운 거래요. 그 배운 걸 가지고 물어보면 이건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 학원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재원생 중2부터 중2, 중3, 고1, 고2, 고3 애들 성적 폭발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 뭐 오늘만 해도 뭐 100점 계속 받아오고 뭐 1등급이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왜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평택 애들 가르쳐 보니 어때요? 애들 되게 공부 못하죠. 머리 나쁘죠.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공부를 못하거나 뭐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라 그냥 못 배운 애들인 거예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 돼요.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하면 점수 무조건 나와요. 아니 진짜 이게 제가 거짓말 할 거면 이거 거짓말 할 거면 더 시원하게 쓰죠 뭐. 7등급 1등급 됐다 이렇게 쓰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원하시면 뭐 요런 애 특히 뭐 211 아니면은 아까 이 53 뭐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뭐 제가 물론 의사는 물어봐야겠지만 예, 만나게도 해드릴 수도 있고 다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실제 결과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가르치면 되니까 대신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들이랑 저랑 만날 수 있는 제가 가르칠 그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회 이따 끝나고도 저 계속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잠깐 적어 두셨다가 이따 개별적으로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 소장님 오셔서 더 귀한 얘기 해 드리실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 요즘 입시는 저도 사실 좀 가슴 한구석에 뭐랄까 양심, 답답함, 찔림이 있는 게 이러면 좀 안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요즘 입시는 불공정해요. 정보의 싸움이에요, 진짜. 이런 입시 전형이나 입시 전략을 아는 애는 공부 덜 해도 공부 못 해도 더 좋은 데 가고 그걸 모르고 공부만 착실히 한 애는 입시 전략을 모른다는 이유로 더 안 좋은 데 가요. 근데 뭐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정보나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릴 겁니다. 우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뭐지?